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벌써 이제 금요일 늦은 밤, 늦은 시간이 돌아왔어요. 마지막 방송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죠. 특히 보면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을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이분 이력이. 알고 봤더니 정치인 출신이 아니야. 대통령 개그맨 출신이에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개그맨 출신이다. 요즘 보니까 이제 그 영상 메시지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불안에 떠는 국민들 앞에서는 제대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정작 현장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코미디언 출신인데 2015년이죠. 그 시사 풍자 드라마가 있어요. 보니까 국민의 종이라고, 국민의 종. 여기에서 대통령 연기를 하면서 큰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 정치에 발을 들인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2019년 그 대선 결선 투표에서 73%라는 그 경이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득표를 얻어가지고 2015년도에 드라마 나와가지고 2019년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일각에서는 이분이 이제 압도적인 득표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 같은데, 당시 주요 후보들의 스펙을 보니까 그 전 대통령이죠. 그 페트로 포로셴코, 이 사람은 전직 재벌 출신에서 그 탈세 혐의 등의 논란이 있었고, 전직 총리죠. 여자분인데 율리아 티모센코는 가스회사 관련 비리 혐의하고 또 탈세 혐의로 무리를 빚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전 장관의 유리 보이코는 또 친러시아 성향의 인사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는 2019년 3월 31일 열렸어요. 우크라이나 선거법에 따라서 그 대선의 1차 투표에서 50% 이상 투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상위 1등, 2등이 그 득표자가 2차 결선 투표를 가는 거야. 2차 결선 투표. 그 선거 당시에 1차 투표에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코미디언 출신인 그 대선 후보,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젤란스키가 30.4%를 득표해서 1등을 차지해요. 그 전직 대통령 페트로가 한 17.8%, 그리고 율리아 그 티모센코 여자가 이제 14.2%인가 3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차 투표 결과 누구도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은 다시 또 4월 21일 결선 투표가 열리게 되는데, 이 4월 21일 열린 2차 대선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수 차이로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흥미로운 이야기죠. 아주 스토리가. 그래서 그 개그맨 출신, 코미디언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좀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많이 딸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보면. 대외적인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제 그런 면들이 상당히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한테는 코미디 출신의 인기를 얻었겠지만은 문제는 이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역할에서 약간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답답합니다. 우크라이나 보면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저도 한번 종종 보고 있어요.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량한 그 국민들 피해 없어야겠죠. 당연히 피해 없도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지금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대로 회복에 성공을 합니다. 미국이 내놓은 그 러시아 제재 방안이 예상보다 약했어. 약했고, 그 파병 계획은 없을 것이다 밝히면서 더 큰 충돌을 우려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가 약간 해소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싸우겠다, 전투에 이제 참여하겠다 하면은 또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하겠죠. 또 대폭락 나오겠죠. 하여튼 불안 심리는 해소됐고, 증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종료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해서 27.96포인트 올라가지고 2676으로 마감을 합니다. 장중에 1.74% 오르면서 전날 우크라이나 사태로 벌어진 낙폭을 약간 줄이기도 했어요. 기관 홀로 오늘은 한 1942억 정도를 매수했고, 개인들은 852억, 외국인들은 1230억을 이제 매도를 합니다. 참
좀 아쉬워요. 아쉽다. 좀 더 많이 샀어야 하는데 안 샀네, 기관들이. 오늘 기관이 많이 산 게 뭐냐 했더니 코덱스 150이네, 코덱스 150. 이 코덱스 150을 많이 샀더라고요. 이날 379억을 담았다고 합니다. 국내 그 코스닥 종목 중 150개를 선정해서 만든 지수인데 이를 추종하는 그 ETF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도 있는데 하여튼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립니다. 개별 기업에서 보니까 카카오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주로 판 종목을 봤더니 기관이 받은 거야. 개인이 팔면은 기관이 받고, 개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뭐였나 했더니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코덱스 150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인전 개미들이 팔았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다 그럽니다. 이날 순매도한 금액만 1281억 정도입니다. 1281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KB금융도 팔고 LG생활건강, NC소프트, LG화학 등도 이제 매도를 하더라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하는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누구예요? 삼성전자죠. 0.5% 정도 올랐죠. LG엔솔도 한 0.8% 정도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뭐 좀 올랐는데 오늘 눈에 띄는 건 카카오가 한 4.8% 정도, SDI 4.4%, 그 네이버가 3.9% 정도 이렇게 상승폭을 좀 키웠어요. 코스닥도 전일 대비해서 24.77포인트 상승해서 872.98로 장을 마쳤고, 외국인이 3,433억, 기관이 809억 사들였고요. 개인 홀로 4,227억을 팔아치웁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닥 보니까 오늘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첨보동 2차전지 업종을 대거 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외인 매수세가 몰린 그 에코프로비엠 10% 정도, LNF 6% 정도 크게 올랐고, HLB도 한 6%, 카카오게임즈도 5% 정도 상승을 합니다. 시장에서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지정학적 위기가 이른 시기에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금방 끝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보다 약한 수준의 제재안을 발표를 했어요. 전투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가 이제 바뀐 배경에 보니까 경제지표 호전 소식하고 전면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약간 완화된 데 보니까 그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 바이든이 군사 개입하고 파병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그 발표한 그 대러시아 제재도 시장 예상보다는 강도가 높지 않다. 그리고 에너지하고 뭐 국제금융정보통신망인데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이게 차단 제재가 없었어요. 이게 차단하면 골 때리는데 이걸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좀 완화시킨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전 그런 개입 불확실성이 해소되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아시아 국가가 이제 다시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거죠. 일단 그 러시아의 그 이동이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이슈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종료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은 외국인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짚고 있고, 과거의 그 지정학 리스크가 증시에 미친 영향은 대부분 이제 단기적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 우크라이나 이슈 대신에 3월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하고 그 중국 부양으로 관심을 약간 이동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FOMC, 중국 이쪽으로 약간 좀 눈길이 갈 거예요. 그리고 뭐 선물도 이제 보니까 좀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암호화폐는 현재 그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은 한 11% 정도 올라가지고 4,646만 원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도 한 12.98%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인전 그 떨어졌던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유럽은 아주 좋아요. 유럽은 지금 상승세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영국이 한 2% 정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현재 한 1.6%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 독일도 현재 한 1.4% 정도 좀 상승하고 있다. 거의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또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늘 새벽에 보니까 3.7%싹 올라버렸습니다. 올랐는데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반등할 듯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은 한번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빠지면은 또 다음 주도 또 이제 죽사발 나는 거지 또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1.9대로 다시 또 이제 올라왔습니다. 1.8대에서 다시 또 1.9대로 이제 조금씩 올랐어요. 올랐는데
1.9대에서 놀겠죠. 1.9에서 선물은 금리는 놀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보니까 선물이 안 좋아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다우도 한 0.9 정도 빠지고 있어요. 더 빠지고 있네요. 한 실시간 보니까 그 S&P 500도 한 0.96 정도, 그리고 나스닥도 0.89, 그리고 라셀은 1.06.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수치보다도 더 빠지고 있다. 현재 유럽은 나름대로 좋아요. 지금 유럽은 지금 한 1.4에서 한 1.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의 선물 지수는 좋다. 지금 영국이 좀 좋은 것 같네요. 영국이 한 2% 정도 지금 선물은 상승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 그 주봉인데 지금 완만하게 좀 기울어졌죠. 계속 완만하게 지금 하향으로 좀 치우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데 언제 8만전자 오나 하면서 지금 답답할 겁니다. 이때 참 96,800원 찍고 나서 지금 이렇게 계속 흐름을 타고 있죠. 다음 주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좋지 않아요. 지금 71,900원이지만은 내가 볼 때 75,000원 선을 좀 오르기가 좀 벅찰 수도 있을 겁니다. 75,000원 아래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그 전쟁 상황을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리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은 그 풀매수가 아니죠. 풀매도가 아니고 풀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매도는 뭐 거의 안 하겠지만은 많이 매수하지 마라. 조금씩만 하세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주도 그러니까 우선주도 지금 차트가 보면 쭉 지금 내려가 있어요. 지금 우하향이죠. 지금 하향인데 지금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왔습니다. 1년 동안 지금 계속 흘러내려왔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아까 좀 전쟁 리스크도 있고 뭐 금리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네요. 앞으로 또 경쟁해야 할 업체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슬기롭게 잘 극복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할 건데 당장 그 주가로 반영되기는 조금 유지하기 힘들겠지만은 최소한 2분기는 지나고 이제 3분기부터 좀 뭔가 좀 날개를 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빨리 끝나야겠죠. 우크라이나 이 문제도 빨리 끝나고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인상되면은 또 선반영 됩니다. 이제 선반영 되면은 또 금리 딱 인상했을 때 그 당시 또 한 2리터는 또 빠지겠죠. 다시 또 빠진 만큼 다시 또 조정 받으면서 또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은 총알을 최대한 아끼고 조금씩 분할로서 하는 겁니다. 한 방에 물방은 금물. 차라리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니까 무리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금요일입니다. 늦은 밤인데 여러분들하고 뭐 라이브도 하고 싶은데 다들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라이브는 다음에 미루고 오늘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굿바이.